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35회차 그 연례 미팅에 HLB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나이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Unite fuses a tumor associated antigen이라고 말이 있죠.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트 플랫폼이죠. 요거는 그 다음에 있는 단어는 이제 fuse라고 해가지고 뭐 융합하다, 융합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사전 뜻으로 보면은 to join together physically 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합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랑 합치냐? with lysosomal associated membrane protein 1 이거랑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나이트 플랫폼은 요거랑 관계된 항원이랑 이제 리소소멀 관련된 이제 막단백질 이거를 이제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바로 요게 바로 이제 This Lysosomal Targeting Technolog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랑 요거를 join together 한다는 것은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이제 꽂아 넣어준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다는 거니까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팅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런 기술은 이제 무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So results in enhanced antigen presentation. 그러니까 항원 제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유나이트 플랫폼은 요 항원을 막단백질에다가 갖다 붙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걸 바로 이제 lysosomal targeting technology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요게 바로 이제 항원 제시 능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단어에서 이제 fuse랑 with 같이 쓰였잖아요. 요거를 이제 뜻이 뭐였냐면은 이제 to connect or bond two things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uses with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개를 이제 붙인다, 두 개를 연결한다는 뜻이고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유나이트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를 보면요, 이제 요거 이제 신속 진단 키트도 연내 수출이 목표라고 합니다. 앞타머로 이제 온갖 것들을 다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항체 치료제 시장 규모도 130조 원으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타머로 온갖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온갖 것, 예를 들면은 이거 당뇨 치료 같은 것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인슐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슐린 대체제, 인슐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인슐린 뭐 민감제, 이런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기존 치료제들은 이제 효과가 좋은데 대신에 부작용으로 뭐 비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6개 글로벌 제약사랑 CDA 비밀 준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일부 회사라는 MTA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요 단어 뜻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유지 계약서라고 할 때 우리가 CDA라고 아까 나왔는데, 비밀유지 계약 NDA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NDA, CDA라고도 하고 MCA라고도 하는데, 어떤 명칭을 사용하건 이제 다 비밀유지 계약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NDA는 영어로 Non-Disclosure Agreement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CDA 같은 경우에는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라는 뜻입니다. 둘 다 Disclosure Agreement가 있는데, 하나는 Non, 하나는 Confidential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다 이제 뭐 비밀유지, 뭐 밝히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6개 글로벌 제약사랑 체결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MTA 물질 이전 계약은 이제 일부 회사랑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 분야 연구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애로를 할 수도 있고요, 공동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하기 전에 진행하는 게 바로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인데, 이거는 이제 사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그 기술 이전에 공동 연구 개발을 하려면 상대방도 이 물질에 대해서 뭔가를 좀 이제 사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이제 전달 받고서 그걸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TA라고 하는 거는 이제 Material Transfer Agreement라고 해서 이제 재료죠, 이거 물질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은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계약이랑 이제 매우 다르다고 하는데,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MTA 계약을 이제 맺었다라는 것은 이제 본 계약 전에 한 그 계약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고요. MTA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공동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이제 OK가 되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경닷컴 사전에서도 이제 그 단어 뜻을 볼 수가 있는데, 물질을 전달하는 거죠. 한 회사가 개발한 물질을 이제 효능이랑 연구 결과 등을 평가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 평가를 왜 하냐? 이거를 토대로 이제 신약 공동 연구 개발 아니면은 뭐 기술 이전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TA가 끝나게 되면은 사업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 이전 계약에 등장하는 물질은 예를 들면은 동물 모델에서는 뭐 트랜스제닉, 뭐 노가 마우스 같은 거, 뭐 세포주, 박테리아, 플라스미드, 파지, 뉴클레오티드, 단백질, 의약품,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다고 합니다. 뭐 연구시약. 그래서 이제 이거 평가 목적이니까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또 그것의 이제 상업적 유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물질을 전달해 줄 때 그 수취인에게 물질 사용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올바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를 이제 들어주고 있는데, 요 연구자 K가 대학교에서 B에게 연구시료로 줄기세포 G를 제공했는데, 이 상대방이 내가 준 연구시료로 논문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서 연구자 K는 논문 발표, 특허 출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물질 이전 계약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뭐 G 유전자 세포, 세포 화합물, 연구시료 제공할 때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비밀 정보, 그리고 연구시료를 통해 나온 결과물의 권리 소유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앞에는 이제 논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허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은 난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이전 계약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면책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또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이 되느냐 각각 다르거든요. 생명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공자가 소유권 귀속, 원물질도 이전 물질 그 자체 당연히 제공자고, 거기서 이제 후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복제본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이제 세포주 같은 거는 이제 그게 세포 분열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 거냐? 당연히 제공자 거죠. 그 다음에 변형되지 않은 유도물질, 그러니까 원물질 일부분으로부터 나온 유도물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융합한 잡종세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단위세포로 분리된 물질도 당연히 제공자 거. 그러면은 다 제공자 건데 수령인 거는 뭐가 있냐? 마지막 게 있습니다. 이제 변경물질, 그러니까 물질 제공자 수령인이 개발한 물질을 포함한 새로운 물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뭔가 새롭게 내가 추가해서 개발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령인이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수령인이나 제공인이 공동 소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MTA를 체결했죠. 그래서 물질을 보내줬는데 그 글로벌 제약사가 갑자기 자기가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그 생명물질도 아니고 원물질도 아니고 후손도 아니고 변형되지 않은 유도물질도 아니고 변경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가져간 글로벌 제약사가 이제 수령인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같이 공동 소유를 하던가. 정리하자면 이제 MTA 물질 이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시료는 제공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설명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배포는 금지고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제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인체 실험도 금지고. 그다음에 이제 MTA 쓰는 이유가 이제 요거 책임 면책 사유를 받기 위해서 또 쓰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 상태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라이선스 설정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범위는 뭐냐면은 변경물질에 냈을 때도 요게 수령인이 전부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너랑 나랑 같이 공동 소유하자, 이런 것들도 여기 계약서에 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변경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물질이 변경된 거거든요. 이제 파생물질에서 개량 발명 가능성이 큰데, 요거를 제한할 거냐 안 할 거냐. 제한할 경우에는 여기 그 가져간 기업이 생성 의혹을 좀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이거 다 MTA 맺어서 가져가봐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해봐야 너 건데 소유권이 내가 뭘 이걸로 개발할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제공자의 권리 범위를 확장하면은 조금 이제 의혹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나 머크사의 사례를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소유권이 카이스트죠. 카이스트 소유. 그다음 실시권을 이제 머크사에게 줬습니다. 독점 실시권 우선권을 허여한 상태고, 여기도 이제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나이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 앞타머 사이언스의 CDA랑 MTA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